2월 16일 수요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져 있죠. 월간의 이번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AI 시장이 무려 1000배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AI 산업이 발전할수록 관련 기술과 인프라 투자는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AI 관련 급등 가능성이 높은 두 종목과 주요 AI 핵심 종목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에서 30년 넘게 전업 투자자로 성공한 천창팅이 공개한 큰 손들의 매매 전략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타마다입니다. 주식 투자의 지혜 저자인 천창팅은 중국 사람인데요. 월스트리트에서 30년 넘게 전업 투자자로 성공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투자로 돈을 번 건 아니었습니다. 레스토랑 종업원, 항구 노동자, 신문사 기자, 증권 브로커, 부동산 중개업까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뉴욕 바르크 대학원에서 MBA를 따고 1998년부터 전업 투자자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고향을 방문했을 때 중국의 뜨거운 주식 투자 열기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대로 된 원칙 없이 묻지마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에서 배운 경험을 정리해서 책을 쓰게 되었죠. 출간 후 수천만 권이 팔리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천장팅은 중국 투자자들의 신적인 존재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도 전업 투자자가 가장 어려운 직업이었다고 말합니다. 천창팅은 투자하면서 수많은 밤을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그가 하루에 가장 크게 잃은 돈이 5만 달러, 약 6,500만 원입니다. 당시 그에게 전 재산의 절반이었죠. 그 충격이 얼마나 컸냐면 2주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밤마다 자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잃은 것보다 다시 투자해서 벌 수 있을까 하는 자신에 대한 불신이 더 괴로웠다고 합니다. 나는 투자에 대해서 적성이 맞는 걸까? 이 길을 계속 가도 되는 걸까?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하는데 왜 돈을 못 버는 걸까? 그는 늘 돈을 아끼며 살아왔는데 투자 실패로 점점 돈이 줄어들자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매일같이 그냥 웨이터로 다시 일할까 고민했지만 또 다시 시도한 끝에 결국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포기했더라면 지금의 그는 없었겠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부는 어느 순간 갑자기 빠르게 몰려온다. 내가 힘들어하던 그때는 어디에 숨어 있었을까? 천창팅 역시 이 말을 온몸으로 체험했다고 합니다. 투자든 사업이든 인생이든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이 결국 성공하는 법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면 끝까지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부도 느닷없이 몰려올 날이 가까이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소개한 투자 노하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승 추세에서 매매 타이밍입니다. 차트가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먼저 A 지점, 직전 최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이 바로 매수 시점입니다. 직전 최저점이 B 지점입니다. A 지점이 15,000원이고 B 지점이 13,000원일 때 매수하는 시점은 15,100원에서 15,500원 사이입니다. 돌파 후에 새로운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요. 그럼 매도는 언제 해야 할까요? 만약 주가가 16,500원까지 갔다면 15,500원을 손절가로 설정합니다. 항상 잊지 말고 손절매 지점을 확실히 정해둬야 합니다. 결론은 A 돌파 시 매수하여 적정한 가격대에 진입을 하고요. 15,500원을 손절가로 설정합니다. 항상 잊지 말고 손절매 지점을 확실히 정해둬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지지선에 따라 매매 타이밍을 잡는 법입니다. 저항선이 15,000원이라면 15,000원을 돌파하면 매수를 고려하면 됩니다. 14,000원에서 14,500원 사이에서 손절매를 꼭 설정하셔야 합니다. 저항선 돌파 후에 정상적인 흐름이라면 계속 상승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내려온다면 이건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될 수 있죠. 큰 손들의 거짓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손절했는데 바로 반등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회는 계속 찾아옵니다. 손절 원칙은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손실을 줄이는 건 보험을 가입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지지선 부근의 매수 지점과 손절매 지점입니다.
차트를 보면 지지선 근처에서 매수 지점과 손절매 지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가가 지지선을 찍고 반등하면 바닥을 다졌다고 볼 수 있죠. 이때 지지선 부근에서 매수했다면 손절매 지점은 지지선 바로 아래에 설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주가가 지지선을 뚫고 내려간다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즉, 지지선이 무너지면 빠르게 손절하고 반등하면 수익을 노리는 게 핵심입니다. 다음은 이중 천장형과 역 헤드앤숄더형 차트에서의 매매법입니다. 먼저 이중 천장형인데요. 첫 번째 천장이 꺾이는 지점, 바로 이 지점에서 하락할 경우에 매도를 해야 합니다. 상승이 끝나고 추세가 바뀔 가능성이 크니까요. 두 번째는 역 헤드앤숄더형인데요. 저항선 돌파 타이밍과 비슷합니다. 역 헤드를 만들기 위해서 꺾였던 지점을 돌파하면 매수를 하면 됩니다. 이중 천장형은 하락 전에 매도, 역 헤드앤숄더형은 돌파 시 매수를 하면 됩니다. 다음은 저항선 돌파 후 매수 전략입니다. 주가가 저항선을 돌파한 직후는 적절한 매수 타임입니다. 하지만 소폭 조정 후에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순간 B 지점이 최적의 매수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B 지점에서는 단기 자금이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오른다면 시장이 이 주식의 상승 잠재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전에서 한 번에 매수하지 말고 두 단계로 매수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주를 매수할 계획이라면 저항선 돌파 직후 A 지점에서 200에서 300주를 사시고요. 직전 고점 돌파 직후가 최적의 매수 지점입니다. 그럼 B 지점이 최적인데 왜 거기에서 한 번에 매수하지 않나요? 라고 궁금한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간혹 상승세가 강하면 저항선 돌파 후 조정 없이 계속 상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매수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나중에 주가가 급등하는 걸 보며 후회하게 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지지선 돌파 후 매수 타이밍입니다. 화면의 그래프를 보면 주가가 지지선을 뚫고 내려갔다가 바로 반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A 지점이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관 투자자나 세력이고 이 기업이 곧 좋은 소식을 발표할 거라는 내부 정보를 알게 됐다면 어떤 전략을 쓸까요? 큰 손들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먼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일부 매도해서 주가를 지지선 밑으로 떨어뜨립니다. 주가가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면 개인 투자자들은 공포심에 매도를 하게 되죠. 이때가 바로 큰 손들이 싼 값에 다시 매집을 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의 경험상 지지선을 깨고 내려갔던 주식이 거래량이 급등하면서 단기간에 다시 지지선 위로 반등한다면 이건 강력한 매수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이런 패턴이 자주 나오는데요. 확률적으로 상당히 높은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큰 손들은 주가를 어떻게 움직일까요? 크게 보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조용히 티 안 나게 매집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거래량이 약간 증가하지만 눈에 띄진 않습니다. 주가는 서서히 오르는 게 특징이죠. 두 번째는 개인 투자자들의 공포심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갑자기 주가를 떨어뜨려서 개인 투자자들이 패닉 매도를 하게 유도를 하는 것이죠. 이때 싼 값에 다시 매수를 하면서 반등을 노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두 번째 방식에 휘말려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손들의 자금 규모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개별 종목 흐름을 바꾸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정상적인 움직임은 주가 패턴과 거래량 변화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투자자들은 이런 패턴을 역이용해서 매매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큰손들의 전략을 알게 됐으니 지지선과 저항선, 거래량을 잘 파악하셔서 핵심 매매 타이밍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주요 투자 종목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급등한 주요주 3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노데이터인데요. 지난주 13.47%가 상승해서 신고가를 돌파했죠. 실적 발표가 아주 잘 나왔는데요.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7%가 증가하며 역대급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 회사는 인간의 전문 지식과 딥러닝 기술을 결합해서 정보 제품, 인공지능,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는 회사입니다. 이노데이터는 2025년까지 40% 이상의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이 종목은
오후 영업일 전에도 작년 11월에도 긴 장대 양봉을 만든 적이 있었네요. 두 번째는 포니입니다. 32.05%가 상승했습니다. 광저우에서 로보택시 사업을 공식 시작한다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죠. 포니는 로보택시 운행을 승인받은 최초이자 유일한 회사입니다. 이 발표가 시장에 강한 모멘텀을 주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셀시어스 홀딩스인데요. 지난 금요일 28%가 상승했습니다. 에너지 음료 제조업체 셀시우스가 주가가 상승한 이유는요. 라이벌 업체 알라니 누를 1.8빌리언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죠. 빠르게 성장 중인 두 브랜드가 합쳐지면 시장 지배력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에너지 드링크 시장 내 경쟁력을 높이고 제품을 더욱 다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주요 종목 투자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에는 S&P 500에서 매그니피센트 7이 선두가 아닙니다. 올해 초부터 S&P 기업 중 46%가 지수를 초과하는 성과를 보였고요. 지난 2년간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매그니피센트 7 중 S&P를 능가한 종목은 메타 한 종목뿐입니다. 올해 23% 상승하면서 지수를 크게 웃돌았죠. 반면 IT 섹터는 시장을 하회하고 있고요. 금융과 소재 섹터가 새로운 주도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올해 시장이 개별 기업의 실적과 성장성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코스티는 경제 성장, AI 투자 확대, 정책 불확실성이 개별 종목의 차별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시장에서는 특정 대형주가 아닌 다양한 기업들이 성장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흐름을 잘 파악하고 유망한 종목을 선별하는 것이 올해 핵심 투자 전략이 될 것입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올해 많이 출렁했는데요. 이번 수요일 실적 발표가 여전히 낙관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주가는 4% 하락해서 134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5년 들어서 전체적으로 변동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딥시크 쇼크로 하루 만에 17%가 급락했었는데요. 이후 대부분의 손실은 회복했습니다. 1년간 주가는 99%가 상승했죠. 애널리스트들은 딥시크 등장에도 불구하고 AI 시장 내에서 강력한 입지를 유지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스티펠의 애널리스트는 목요일 보고서에서 이번 실적 발표가 주가 상승에 촉매제가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고요. 신형 블랙엘 칩의 매출 확대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는 매도 의견이 아닌 바이 매수 의견을 의지했고요. 목표 주가를 180달러로 설정했습니다. 월가의 평균 목표 주가는 175.39달러로 현재 주가 대비 25% 상승 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키방크의 애널리스트는 투자자들은 다음 달에 열리는 GTC에서 엔비디아가 발표할 미래 칩 기술과 고객 수요 동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미국에서 판매한 일부 모델 3와 모델 Y 차량을 리콜하면서 주가가 4.48% 급락했습니다. 테슬라는 조향 보조 기능인 파워 스티어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리콜을 시작했죠. 리콜 대상은 37만 6,241대에 달합니다. 또한 밸런스에서는 테슬라의 주가 하락이 또 다른 요인이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경쟁사 리비안의 차량당 평균 매출이익이 테슬라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리비안의 최근 분기 실적 발표에 따르면 대당 매출 총이익은 약 1만 2천 달러에 달하고요. 테슬라의 지난 4분기 6,600달러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리비안의 지난해 4분기 출고량은 약 1만 대이고 테슬라는 49만 대입니다. 이 숫자를 비교하면 아직 작지만 높은 이익률을 기록하면서 전기차 시장에서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 심화 속에서 테슬라가 향후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주가는 15% 급락 후 하락하면서 104.18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CEO 알렉스 카프의 1.2빌리언 달러 규모의 주식 매도 계획과 미 국방부 예산 삭감 우려가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팔란티어는 AI 기반 국방 계약을 보유하고 있어서 예산 축소가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가는 미래 실적 대비 190배 수준으로 고평가되어 있죠. 월가 분석가들은 평균 목표 주가를 95.28달러로 설정하고 추가 하락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블레어는 팔란티어의 정부 계약 매출 둔화 가능성을 지적했고요. 주가가 20% 이상 하락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밸런스 또한 최근의 주가 급등과 높은 밸류에이션을 감안해 매도 타이밍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워런 버핏이 현금을 보유하는 것보다 주식을 선호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주 버크셔 해사웨이의 4분기 영업이익은 75% 증가한 14.5 빌리언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 말부터 회사의 10K 보고서 날짜인 2월 10일까지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24년 말 기준 버크셔 해사웨이는 344.2 빌리언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자산은 여전히 주식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현금 보유량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버핏은 연례 서한에서 이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는 미국 국채 보유로 인한 이익이 컸지만 궁극적으로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현금 자산은 인플레이션 정책 위험에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현금보다 기업 소유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버크셔는 여전히 다양한 기회를 찾고 있지만 현재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많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버크셔는 일본 5대 종합상사에 대한 투자 규모를 확대하면서 2024년 말까지 13.8 빌리언 달러를 투자하면서 23.5 빌리언 달러의 가치를 확보했습니다. 버핏은 또한 버크셔가 미국 정부에 납부한 세금이 역사상 가장 많은 금액 중 하나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버크셔는 26.8 빌리언 달러의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 이는 미국 전체 기업 세금 납부액의 약 5%에 해당됩니다. 버크셔는 여전히 주식 투자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투자 기회가 있을 때 현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AI 지출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둔화될 조짐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존의 대형 언어 모델에서 추론 모델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추론 모델은 기존 AI보다 훨씬 많은 연산 자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력과 데이터 센터, 반도체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오픈 AI의 O1 모델, 딥시크의 R1,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XAI 그록스 3 같은 경쟁 모델들이 등장하면서 AI 시장은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딥시크는 AI 모델을 더 저렴하게 훈련할 수 있는 기술을 선보였는데요. 이게 오히려 많은 자원을 쓰는 추론 모델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죠. 이런 모델들이 활성화되면서 기업들이 AI를 더 많이 활용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2025년까지 AI 인프라에 215 빌리언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는 작년 대비 45% 증가한 규모입니다. 결국 AI 모델이 점점 더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될 거라는 뜻이죠. 그럼 왜 이렇게 많은 전력이 필요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추론 모델은 단순히 한 번의 질문에 답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논리적 사고를 거치며 더 깊은 분석을 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AI가 단순히 정보를 검색해주는 수준이라면 새로운 추론 모델은 몇 분에서 몇 시간 동안 자체적으로 고민하면서 최적의 답을 찾아냅니다. 이런 과정에서 엄청난 전력과 컴퓨팅 자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AI 산업이 발전할수록 관련된 기술 인프라 투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10년 안에 AI 시장이 지금보다 수천 배가 커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AI가 얼마나 더 발전할지, 또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투자는 시장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AI 인프라 기업은 큰 성장 기회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도 중요하죠. 엔비디아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면서 딥시크 사태가 오히려 매수 기회였음을 증명할지 기대됩니다. 이번 한 주도 신중한 투자로 좋은 성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